피프티 멤버들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기 때문일까요? 최근 전홍준 대표님을 상대로 말도 안 되는 비방과 모함과 뒷작업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의혹들과 폭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 결국에는 전홍준 대표님과 척을 두게 됐습니다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을 만큼 이 멤버들의 선택이 갈수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건 많은 대중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어요. 중소돌의 기적, 피프티에겐 없고 BTS에겐 있는 것. 굉장히 핵심을 꿰뚫는 기사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K-POP 씬에선 중소기획사를 중심으로 두 차례의 기적이 있었다. 중소기획사 아이돌이 쓴 기적이라는 뜻에서 중소돌의 기적이라고 불린 방탄소년단과 피프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 두 기적의 주인공은 최근 극명하게 다른 행보를 걷고 있다. 중소기획사에서 제작한 아이돌은 대부분 데뷔할 당시 작은 투자 규모와 낮은 화제성으로 시작하기 마련이다. 대형 기획사와 비교하여 자금력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시장의 한계도 분명했다. 대형 기획사가 탄탄한 고정 팬과 앞선 해외 진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는 달리 중소기획사가 해외 시장에서 자리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여겨졌다. 이런 가운데 먼저 중소돌의 기적을 쓴 건 방탄소년단이다. 국내 가요계에선 3대 대형 기획사 SM, YG, JYP 엔터테인먼트가 존재했는데 방탄소년단의 성장을 바탕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현재 하이브죠. 급성장하며 현재는 국내 4대 대형 기획사로 통칭하고 있다. 하이브가 시총 약 11조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주역은 바로 방탄소년단이다. 2013년 중소기획사였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데뷔 초 신인상을 휩쓸고 음악방송 1위에 오르는 등 대형 기획사의 아이돌들을 제치고 국내 가요계에서 그야말로 정상을 밟았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7년도부터는 유튜브와 빌보드 국내 가요계 정상을 아주 휩쓸었죠. 그런데 2025년 빅히트와 전원 재계약 소식을 전하면서 2025년에도 다시 완전체로서의 산막을 예고했습니다. 기존 소속사와 같은 길을 또 걷기로 하는 거죠. 하지만 피프티는 전혀 다르죠. 오랜 시간에 걸쳐 기적을 이어온 방탄소년단과 달리 또 다른 중소돌의 기적이라 불렸던 피프티는 단발성으로 그치고 말았다.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 데뷔 4개월 만에 이름을 올렸지만 멤버들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활동을 멈추게 됐다. 현재 멤버들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 본안 소송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복귀 여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야말로 제2의 방탄소년단이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 라고 입을 모은다. 이와 함께 기적을 쓴 두 그룹이 이토록 다른 결과를 얻게 된 배경을 소통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에서 찾고 있다. 실제 방탄소년단은 두 번의 재계약 모두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결을 했는데 이를 소통과 신뢰의 결과물로 보는 시선이 짙다. 방탄소년단은 그간 자신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면서 인지도를 높였고 이는 수장으로 있는 방시혁 의장이 이들을 발굴할 당시부터 강조했던 소통이 바탕이 되었다. 이를 통해 방탄소년단과 방시혁은 물론 프로듀서 등 스태프들 간의 탄탄한 신뢰가 쌓일 수 있었다. 인간적인 유대감은 물론 뮤지션으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최상의 결과물로 이어진 사례다. 그런데 피프티의 경우는 정확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멤버들과 소속사와의 작은 갈등은 소통의 부재로 눈덩이처럼 커져 분쟁까지 치달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속사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멤버들 측은 소통의 창구를 닫아버렸다. 소속사와 멤버들이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중소돌의 기적의 주인공들의
서로 다른 행보는 향후 K-팝 씬이 나아갈 길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 관계자는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전속계약이라는 제도적인 테두리에 의해 묶여있지만 소통과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이조차도 큰 의미가 없다. 세계화된 K-팝 시장이 견고하게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서로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방탄소년단과 피프티 멤버들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은 저 엄청난 방탄소년단조차 기존의 소속사와 소통하며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상조하며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와 최고의 위치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이 피프티 멤버들은 조금 뜰만하니까 바로 소속사 뒤통수를 치면서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걸어갔다라는 거죠. 사실 소씨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응원하고 좋아하는 가수 임영웅 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임영웅이란 가수와 소속사의 대표인 이 신정훈이란 대표님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그 어떤 관계보다도 굉장히 끈끈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피프티 사태를 집중하셨던 분들 중에 임영웅이라는 가수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름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방탄소년단의 방시혁 의장조차도요. 임영웅이란 가수를 한국에서는 방탄소년단이 이길 수가 없다. 경쟁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임영웅이란 가수의 성공은 굉장합니다. 최근 51억을 현찰로 펜트하우스를 매입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까지 단기간 내에 갖춘 슈퍼 성공 사례이죠. 중소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소기획사의 성공이라는 카테고리로 놓고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과 소속사의 1인 기획사 대표인 이 신정훈 대표님의 관계성도 이번 피프티 멤버들과 아주 극명하게 반대되는 입장이죠. 실제로 임영웅 씨 역시 소속사 신정훈 대표님과 계속하여 재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피프티 멤버들을 제외한 작은 기획사의 성공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요. 하나같이 소속사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생하며 같이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극명한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피프티 멤버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분명히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나는 템퍼링을 끝까지 응징하고 뿌리 뽑겠다. 그런데 반푼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쉬운 행보를 보여주는 피프티 멤버들은 여전히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 전홍준 대표님이 받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템퍼링 사태와 가스라이팅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지 이 멤버들과 그룹은 아직도 애착을 가지고 아끼고 있는 것이 전홍준 대표님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속사의 대표 만나기가 가요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오죽했으면 전홍준 대표님을 응원하는 분들도 답답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피프티 멤버들 돌아오기는커녕 뒤쪽에서 엄청난 조작과 횡포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의혹과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 본안 소송을 가게 된다면 결국 손승연 씨의 사례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손승연 씨의 경우 손해배상금, 위약벌 전부 다 합하여 무려 24억 원이 넘는 금액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결국 1억 정도로 합의하고 이 소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손승연 씨의 전 소속사 포춘은요. 수익 상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고 소송이 길어지면 오히려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1억이라도 받자 라면서 눈물을 머금고 합의를 한 겁니다. 이것을 바랬던 것이 피프티 멤버들과 템퍼링 배우 세력인 더기버스, 안성희 씨,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뒷배 세력의 의도가 아니었냐 이러한 말들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홍준 대표님은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백억 원의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 이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의혹과 비방들이요. 지금 솟구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솟구치고 있느냐? 지금 보면
지금 어트랙트에서 발표한 뉴 걸그룹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4대 메이저 기획사 JYP, SM, YG, 그리고 하이브 괜찮은 연습생들은 전부 다 데려갔기 때문에 사실상 어트랙트 오디션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자, 이런 여론 조장 글들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최근 전홍준 대표님이 이 피프티 멤버들을 생각하며 미국 전역에 15만 장의 큐피드 신규 앨범을 발매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불매 운동이 선언됐습니다. 와,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읽어보면요. 걸그룹 피프티 팬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9월 23일부로 어트랙트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모든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선언합니다. 이 불매 운동의 목적은 피프티에 대한 어트랙트의 계속된 비합리적인 처우와 멤버들을 대중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에 항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구마로 답답하시겠지만 일단 끝까지 읽고 말씀드릴게요. 피프티 팬연합은 멤버들이 동의하지 않은 멤버들에 대한 소속사의 발언과 멤버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철회되고 그들에게 전속계약 해지의 선택이 주어질 때까지 불매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불매운동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허니즈들, 이게 바로 피프티 멤버들의 팬클럽 이름인 것 같아요. 1800여 명이 참여했고 투표를 해서 나온 결과다. 우선 실물, 디지털, 모든 음반, 싱글 앨범을 불매하겠다. 일반 상품도 불매하겠다. 유료 행사, 티켓 불매하겠다.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 팬미팅, 쇼케이스 등 전부 다 불매하겠다. 어트랙트가 게시한 컨텐츠 스트리밍도 거부하겠다. 뮤직비디오, 공연 등등 모든 스트리밍, 어트랙트가 운영하는 모든 계정의 팔로우, 구독을 끊겠다. 유튜브 채널도 끊겠다. 이 결과가요. 피프티 팬연합의 목표가 멤버들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내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정말 황당무계하지 않습니까? 자, 더불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불매운동 성명문은 이렇게 내용을 추가합니다. 걸그룹 피프티의 글로벌 팬덤 협력 추진 팬베이스인 허니스 유나이티드는 어트랙트가 제작하는 모든 매출이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언합니다. 2023년 9월 23일 소속 아티스트 피프티와 전속계약에 대한 법적 소송이 이어지는 와중에 어트랙트는 워너뮤직과 합작하여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한 새 앨범 더 비기닝 큐피드를 발매했습니다. 이에 대한 어트랙트의 공식 입장은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새롭게 믹싱한 곡들로 시장에 좋은 음악을 선보이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말하며 15만 6천 장을 발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상품이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인 피프티의 팬들은 앨범의 내용물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봉된 195페이지 포토북에 실제 사진이 담긴 페이지는 58페이지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형광단색으로 되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123페이지는 공백 또는 동그라미, 네모 등 전혀 의미 없는 형태만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수요와 상관없이 과도하게 인쇄된 부수와 부풀려진 페이지 수는 환경에 대한 윤리의식의 부재를 형태를 알아보기도 힘들게 단일 형광색 인쇄로 된 멤버들 사진은 팬들에 대한 기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은 곡도 없고 처참한 믹싱 수준을 보이는 이 실물 앨범은 $35로 일반적인 앨범 가격의 2배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불매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식이 팬덤 전체에 강력하게 성립되었습니다. 저희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도 신인 아티스트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여 불매운동을 망설여 왔습니다. 이제는 K-POP 산업의 윤리적인 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목소리를 낼 때가 왔습니다. 소비자로서 어트랙트에 대한
저희의 신뢰는 피프티 전속계약 소송의 시작부터 변호사의 서한을 무시하고 파괴적인 언론 플레이를 선택했을 때 깨졌습니다. 2023년 7월 27일 팬덤에서 전달한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문 또한 무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널리 퍼져 피프티뿐만 아니라 팬들에 대한 사실 왜곡도 일어나고 있고 회사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아티스트의 성장을 지원하고 지켜내야겠다라는 어트랙트의 입장문에 담긴 기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회사 대표의 형사적 배임 혐의를 알게 되었고 어트랙트는 활동 내역을 보아 가능하지 않은 80억 원이라는 투자액을 주장하며 그 내역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습니다. 의문스러운 가지급금이나 간접비 내역은 소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16억은 실제 비용으로 지출되지 않았고 어트랙트에 계좌에 입금되어 있다는 주장과 동시에 음원 매출이 100억이 되어도 회사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이너스라고 호소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파크와 선급금 계약에 있어 스타크루와 어트랙트는 한 몸이다라가 투자, 수익 계산에서는 따로 분리되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이를 주장하는 것은 교묘하게 대중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저희 팬들 사이 가장 큰 공문을 산 것은 아티스트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소속사에서 관리라는 명분하에 자행된 가혹한 다이어트와 과도한 감시, 모욕적 언사 등으로 발생된 질병들에 대해 조금의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끔찍한 태도였습니다. 워너뮤직과 함께 발매한 실물 앨범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아 현재 소속사에서는 피프티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다라고 소비자로서 판단했고 이러한 의식은 저희 팬덤만이 아니라 K-팝을 사랑하는 전 세계 팬들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속사에 대해 인지하게 된 사실을 두고 저희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널리 알려 K-팝 산업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에 불매운동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저희 허니즈는 어트랙트와 그리고 어트랙트의 대표 전홍준과 관련된 모든 회사에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상품에 대한 구매를 거부하겠습니다. 또한 어트랙트에서 운영하는 모든 소셜미디어 계정에 대한 구독도 취소하겠습니다. 이 불매운동은 어떤 강압적으로 인한 것이 아닌 피프티 멤버들의 의지에 따른 법적 분쟁의 원만한 종료 또는 지적한 소속사의 각종 문제들이 저희가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해소될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K-팝 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하여 보편적인 인권과 윤리의 기준으로 공감을 살 수 있는 산업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K-팝 팬분들도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이렇게 영어 성명문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 어떠세요? 그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문제 그렇게 팩트있게 자료들과 디스패치와 많은 언론사가 공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딴지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트랙트에서 발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겠다? 아니 그 기존에는 그러면 많이 구매를 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내에서 피프티 멤버들의 스밍 성적은요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피프티 멤버들의 큐피드 음원 성적은요 빌보드 차트, 해외 스트리밍에 굉장히 몰려있고 해외에 있는 많은 K-팝 팬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불매운동을 하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여전히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배임죄, 고발에 대한 이야기다? 아니 이때까지 그렇게 많은 증명을 해냈는데 여전히 도돌이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저런 거 누가 주도하고 있겠습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지 않으세요? 무언가 주도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주도 세력과 더기버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각에서는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트위터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전홍준 대표님이 발매한 이 큐피드 앨범 있지 않습니까? 미국 버전 앨범 불법적으로 소스를 추출해서요. 이 음원을 무료로 풀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구글에다가 뿌려서요. 누구든 다운로드 받아서 들을 수 있게끔 불법 음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한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거든요. 근데 트위터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밍도 안 할 거고 그리고 앨범 구매도 안 할 거야. 어트랙트 측에 좋은 일을 해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희들 음원까지도 우리가 추출해서 불법으로 무료로 뿌려버릴 거야. 안 팔리게끔. 완전한 영업방해이고 완전한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죠. 굉장히 심각한 형사고발, 형사처벌도 가능한 상태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더불어서 이런 글들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쭉 보면 뭐 깊게 읽어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보면은 어트랙터와 데이비드 용의 이 투자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조사하면서 이 회사 뭐 웹사이트도 없다, 날짜도 없고 주소도 없다, 정보도 없다, 뭐 이런 말들부터 지금 보니까는 전홍준 대표님과 계약한 이 데이비드 용에 관련된 이야기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지적됩니다. 너무 복잡한 쓰잘데기 없는 내용이라 제가 읽어봤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있습니다. 엄청 많죠? 자, 볼 필요가 없어서 제가 빨리 내려고 있습니다. 쭉 내려보다 보면 데이비드 용의 회사가 알 수 없는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최근에도 RBW와 또 계약 체결을 했다. 뭔가 냄새가 난다. 근데 그 냄새가 난다라는 게 굉장히 밑도 끝도 없는, 팩트 하나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피프티 멤버들의 팬클럽인지 아니면 더기버스와 관련된 뒷배 조정 세력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전홍준 대표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투자처인 데이비드 용에 대한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고요. 전홍준 대표님이 발매한 앨범에 대해 저작권법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불법 행위인 음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황당무계한 불매운동 선언문을, 성명문을 발표해서 소속사에 큰 이미지 타격을 주고 있어요. 저거 전부 다 잡아내서 법적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피프티 멤버들 만에 하나라도 차후에 저런 세력들과 유착관계가 발견이 된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징역형도 절대 피해갈 수 없다. 아니 반성은커녕 어떻게 점점 더 최악으로 갈 수 있는지 제가 피프티 멤버들의 영상을 정말 수십 개를 올렸거든요. 그런데도 끊이지 않는 이런 참 황당무계한 일련의 사태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피프티 멤버들로 검색하면 별다른 기사가 나오지 않죠. 저러한 것들은 온라인상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입니다. 저러한 것이 심각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미 기사를 통해 전파가 됐을 때는 전홍준 대표님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힌 뒤라는 것이죠. 아, 갈수록 가관이다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